지금 말씀하신 거 너무 괜찮은데 그 시장 반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안 될 거야. 대표님은 대한민국의 현재 하이엔드 인테리어 흐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김 감독은 하이엔드 인테리어, 뭐 하이엔드 디자인 하면은 어떤 집이 딱 먼저 떠올라? 보통 연예인들 집? 내 주관적인 생각은 큰 집, 그러니까 높은 집, 전망 좋은 집에 그냥 인테리어 하면 그냥 하이엔드인 것 같아. 옛날 20년 전에 우리가 하이엔드급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비싼 전문 잡지를 사봐야지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정보를 좀 볼 수가 있었거든. 대기업 회장님 댁이나 굉장히 인테리어 잘 된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여유가 있고 좀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잖아. 그 집을 한번 보려면은 막 아는 사람 막 소개 부탁을 해가지고 막 단체로 막 우리 건축사님들하고 같이 우르르 몰려가서 싹싹 보고 사진도 못 찍어 막 이런 식으로 봤는데, 지금은 유튜브에서 하이엔드급 인테리어 디자인을 좀 많이 볼 수 있잖아. 좀 평수가 좋고 고급 아파트에 또는 뭐 주상복합에 인테리어를 좀 비싸게 하면 하이엔드급인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컨셉이 없어. 그냥 큰 집에 인테리어 좀 고급스럽게 했다 그러면은 하이엔드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이엔드라고 하면 비싼 자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건축을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그치, 아무래도 하이엔드급 하면은 집도 커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재료가 풍부해야지 디자인이 풍부하게 유니크하게 바뀌게 보일 수가 있지. 대표님이 유명인들 인테리어도 많이 하셨고 심지어 디자인 회사, 건축회사 대표님들도 대표님한테 리모델링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하이엔드는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대지포 보면 생각이 좀 많이 나시는 분들이 마스닥스 대표님이라든지, 뭐 그분은 이제 영국 분이잖아. 또 뭐 우승건설 대표이사님, 삼성건설, 현대건설, 거기에 뭐 임원으로 계셨던 분들, 또 뭐 연예인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런 분들의 주택을 좀 해왔는데, 사실은 비공개로 보통 공사를 하고 좀 오픈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분들의 특징이 내가 봤을 때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인 몸, 가족들의 건강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그러니까 주택 자체가 쾌적해가지고 약간 치료에 대한 이런 기능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건강적인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두 번째는 에너지적인 거야. 사실은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한 거 대비 금액을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아. 더 세이브가 안 돼. 하지만 지구를 푸르게 지구를 아낀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본인이 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내가 에너지를 덜 쓰겠다는 거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그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시고, 세 번째는 고등학생들 그 교복처럼 노스페이스 그런 문화처럼 그렇게 유행을 쫙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굉장히 그 디자인적 철학이 있어. 오리엔탈적인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19세기, 뭐 18세기 뭐 어느 지역의 이런 컨셉이라든지 아니면 극도로 이 한국적인 느낌이라든지 이런 컨셉이 명확하게 있으시거든. 그래서 요런 3가지의 컨셉을 딱 지키고 나서 나머지는 뭐 소소하게 좀 푸는 걸 좋아하셔. 대표님은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이엔드급 인테리어에 쓰는 그냥 뭐 넓은 집, 뭐 세라믹 상판, 뭐 무몰딩, 뭐 수입 뭐 벽지, 수입 페인트 이거 가지고 그분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단열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재질로 해서 만족을 시켜야 돼. 그래서 수성 연질폼 또는 뭐 양모를 사용한다든지 진공 단열재를 쓴다든지 단열 성능도 좋고 친환경적인 단열재를 좀 써야 되고, 집에 들어오는 모든 배관을 메인 관로에서 필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장소에서나 물을 마셔도, 세면대에 있는 물을 마셔도 다 정수가 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를 만든다든지, 패시브 하우스에서 쓰는 이제 막 3중 도기식 시스템 창호로 설치해서 굉장히 단열 성능도 높이고 기밀하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또 환기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이분들한테 공사할 때는 이제 독일식 젠더 제품을 써서 하루에 몇 번 공기가 순환되는지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풀어준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그분이 원하는 컨셉에 맞춰서 베이스 공사를 잘 해놔야 돼. 왜냐하면 어쩔 때는 일반적인 시멘트 몰타일도 못 쓸 수 있어. 천연 시멘트 몰타를 쓸 때도 있고, 그 위에다가 뭐 코르크 마감이라든지 가치 있는 마감재가 마지막에 따라서 이제 붙어주는데, 쾌적성이 떨어지면은 투자 가치가 있는 예술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그래서 고급 마감재나 또 미술품들, 작품들이 상하지 않게 주거 환경이 쾌적해야 돼.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또 데미지가 없어야지 당연히 사람 몸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있으시거든. 디테일한 인테리어 마감재들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표님 지금까지 10년 넘게 고급 단독주택 공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아파트랑 또 주상복합 하이엔드 인테리어 공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우리가 지금 한 5개 현장이 지금 동시에 지금 막 철거해서 막 하고 있는데 좀 현장들이 좀 커. 뭐 대치동에도 한 60평, 분당에도 70평, 뭐 그다음에 역삼동에도 50평인가 60평인가 그렇고 또 여의도에도 60평인가?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주상복합 한 2개, 뭐 아파트 3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파트도 심각하지만 와 주상복합 아파트는 정말 심각하더라. 뷰가 너무 좋은데 단열이 철거봤더니 단열이 뭐 전혀 안 돼 있어. 공사하기 전에 인터뷰도 좀 해봤더니 난방비가 여름철에 한 달에 에어컨비가 150만 원 나온대. 150만 원 나오는데도 쾌적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을 내면서도 창문에 커튼을 두꺼운 걸 다 대놓고도 꽁꽁 싸매고 어디 숨을 데가 없대. 굉장히 살기 힘들다, 갑갑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현장들을 공사를 할 때는 분명히 에어컨 비용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릴 정도로 단열 공사도 해야 되고 조망권이 좋아서 그렇게 강변이나 높은 데 구매를 하신 거잖아. 굉장히 비싼 주택들을. 그래서 그거를 즐길 수 있게끔 난방비를 적게 내고 즐길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좀 만들고 싶어.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질리지 않는 컨셉, 혹시 가지고 있는 뭐 예술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좀 돋보이게끔 하고 싶은 그런 인테리어도 좀 하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전에 얘기했던 좀 그 하이엔드급 현장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컨셉이나 본인이 살고 싶어하는 주거공간은 이 명쾌하게 명확하게 있어. 뭐 집에다가 오토바이 거실에다 넣고 싶어요, 뭐를 넣고 싶어요, 골프장을 넣어주세요, 막 이게 명쾌하게 진심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집이 뭐예요, 집에서 뭘 하고 싶어요, 또는 어느 나라가 좋았어요, 이런 거를 꼼꼼하게 살피고, 아 이분이 어떤 컨셉을 좋아하시는구나, 어떻게 집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는가를 좀 파악해서 그에 맞춰서 컨셉과 컨셉팅을 해드려서 공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너무 괜찮은데 그 시장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안 될 거야.